그런데 이것도 조금 부담되신다 그러면 사실은 초점을 하시면 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원거리, 중간거리, 근거리를 다 챙길 수가 있고 빗번짐도 없고 사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조합이 될 수가 있죠. 안녕하세요. 저는 19년차 안과 전문의 안과 언니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환자분들이 저 어떤 렌즈 하면 좋나요? 하고 물으시면서 제가 생각하는 렌즈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면서 생각하시는 렌즈가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보통 뭐 아이엔스 얘기하시거나 다초점 중에도 오디세이가 제일 좋지 않냐, 파놉틱스 프로가 좋지 않냐 하면서 그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선택지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많거든요. 너무너무 많거든요. 렌즈는 종류, 그리고 도수, 그리고 한쪽 눈만 넣는 게 아니라 양안을 조합해서 넣으면 2만 가지가 넘는 조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 안에서 생활 습관과 내가 원하는 니즈, 그리고 내 눈에 맞는 그런 렌즈, 이런 걸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조합에서 당연히 가성비를 좋게 렌즈를 고르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백내장 렌즈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할 거고, 그래야지만 후회하지 않고 가성비 있게 렌즈를 선택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헷갈리지 않게 렌즈 조합은 성능 위주로 설명드릴 거라서 나중에 가성비 조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내장 렌즈의 조합이 왜 2만 가지냐면요. 우선 성능으로 조합을 하면 6가지가 나옵니다. 다초점, 다초점, 그리고 연속초점, 다초점, 단초점, 다초점, 연속초점, 연속초점, 단초점, 연속초점, 그리고 단초점, 단초점, 이렇게 6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이거는 믹스앤매치라고 하는 거고요. 그 안에서 도수를 좀 더 다르게 하는 거는 모노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둘 다 이용하면 우리 눈이 두 눈을 합쳐서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이런 선택권을 잘 조합을 하면 똑같은 렌즈라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환자별로 디테일하게 그 결과들을 맞춰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예술적인 조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믹스앤매치와 거기에 대한 모노비전까지 대표적인 6가지 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합은 다초점, 다초점입니다. 이것은 다초점 렌즈 2개를 양안에 넣는 거기 때문에 모든 거리를 안경 없이 잘 볼 수 있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많이 보시고 원래 안경을 벗으면 가까운 게 잘 보였던 근시 환자분들은 가까운 게 잘 보이는 렌즈를 둘 다 넣어줘야지 만족도가 높게 됩니다. 이렇게 근거리가 원래 잘 보이셨던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 근거리 원래 잘 보였던 것보다 조금이라도 잘 보이는 게 떨어진다면 굉장히 불만족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거리에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을 조금이라도 잃고 싶지 않으신 분이라면 가장 근거리가 잘 보이는 렌즈를 조합해서 넣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아니더라도 근거리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는 치과 의사나 세공사라든지 근거리가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 그리고 컴퓨터, 핸드폰이 중요하신 분들, 중간거리, 근거리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분들은 이런 다초점, 다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초점, 다초점도 근거리가 굉장히 잘 보이는 다초점이 있고요. 원거리, 중거리가 좀 더 특화된 다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리가 잘 보이지만 빗번짐이 걱정돼서 빗번짐이 좀 적은 다초점 렌즈도 있고요. 그래서 다초점 렌즈도 각각의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거리, 중거리가 특화된 다초점 렌즈들은 프리시즌 지메트릭 렌즈들이 있는데요. 이런 렌즈는 원거리가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컴퓨터가 잘 보이고 싶은 분들이고요. 근거리가 굉장히 잘 보이는 렌즈들은 오디세이, 파놉틱스 프로, 엘레나, 렌티스, 파인비전, 리사트리, 이런 회전형 렌즈들이 이제 근거리가 가장 잘 보이고, 나는 빗번짐이 좀 싫다, 근거리는 잘 보고 싶지만, 이런 분들은 지메트릭 플러스 렌즈로 가시면 좋겠고요. 원거리는 좀 떨어지더라도 중간거리, 근거리가 굉장히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분들은 인텐시티 시너지 렌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초점 렌즈들도 각각의 특화된 거리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초점, 다초점이더라도 두 가지를 같이 다르게 넣으면은 이 모든 거리를 더 잘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고도근시시고 매일 성경책을 읽으시거나 작은 글씨를 아주 잘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원거리, 근거리가 특화된 그런 렌즈를 그냥 양쪽에 넣으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그리고 컴퓨터도 중요하고 핸드폰도 중요하다, 아니면 악기를 하시거나 골프를 치시거나 그러면 중간거리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간거리가 내가 중요하다 그러면 원거리, 중간거리 특화된 렌즈와 원거리, 근거리 특화된 렌즈를 따로따로 다초점이 따라서 다르게 넣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빗번짐이 너무 무섭다, 근거리는 잘 보고 싶은데 빗번짐이 없는 편안한 렌즈가 중요하다 그러면 사실 이 렌즈들은 다른 렌즈보다 근거리의 성능이 조금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보이긴 하고 빗번짐이 없습니다. 이런 렌즈는 지메트릭 렌즈, 호야에서 나온 지메트릭 렌즈가 빗번짐이 굉장히 적거든요. 이 렌즈를 넣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원거리는 안 봐도 됩니다, 중간거리, 근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인텐시티나
시너지 렌즈를 넣으면 이 모든 다초점 중에서도 가장 중간거리, 근거리가 뛰어난 렌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다초점이더라도 성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섞어서 넣으면 이 모든 거리를 다 넓게 시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초점도 조금 더 근시로 넣는 거에 따라서 40cm를 30cm로 또 당길 수도 있기 때문에 미세 조정을 해서 가장 환자분에게 특화된 렌즈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조합은 연다인데요. 연속 초점과 다초점 조합입니다. 연속 초점은 멀리서부터 70cm까지 내 손을 쭉 뻗은 이 거리 이내는 안 보이거든요. 하지만 원거리가 단초점과 거의 유사하게 굉장히 선명하고 빛 번짐이 전혀 없다는, 그리고 가격도 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넣으면 멀리가 잘 보이지만 가까운 건 전혀 보이지 않고 돋보기를 쓰셔야 되니까 한쪽 눈은 다초점을 넣어서 근거리를 한쪽 눈으로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은 이제 멀리, 중간거리, 근거리를 골고루 다 잘 보면서 양안으로 다초점을 넣지 않고 한쪽으로만 다초점을 넣음으로써 빛번짐도 훨씬 더 줄게, 사실은 우세한이 빛번짐이 없으면 전체적으로 빛번짐이 없다고 느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절반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거의 3분의 1 이하로 다초점의 빛번짐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렌즈의 조합은 근거리는 생활형 정도로 보고 사회생활보다는 여가가 더 많으신 분들, 그래서 60대 중후반에 은퇴를 하시고 나서 여가를 더 많이 하시면서 야외 활동이나 취미생활이 많은 활동형이신 분들, 또는 빛번짐이 예민하지만 근거리 돋보기는 쓰기 싫다 하시는 분들, 책도 스마트폰도 자주 보셔서 중간거리, 근거리를 골고루 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렌즈는 한쪽은 연속 초점 렌즈였기 때문에 아이엔스, 프리시즌고, 럭스스마트 등등의 그런 연속 초점을 넣으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 렌즈만 넣으면 근거리는 무조건 돋보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 눈은 오디세이나 파놉틱스 프로 같은 근거리가 잘 보이는 그런 렌즈를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렌즈의 조합은 다초점이 빛번짐이 걱정스럽고 좀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한쪽 눈은 연속 초점을 해서 멀리 깨끗하게 빛번짐 없는 렌즈를 넣고, 그 대신 근거리는 한쪽 눈 비주시안인 눈으로만 근거리를 챙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조합이고 제가 굉장히 선호하는 조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또 새로운 조합이 나올 수 있는데 바로 세 번째 조합, 단다인데요. 우세하는 단초점 렌즈, 비우세하는 다초점 렌즈를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속 초점 렌즈를 넣으면 좋은 것이 난시 교정이 된다는 점이 좋은데, 만약에 난시가 없으시면 굳이 연속 초점 렌즈 넣지 않아도 요즘 루시아나 렌티스 퀀텀 렌즈 같은 프리미엄 단초점 렌즈를 넣어도 중간거리가 꽤 연속 초점만큼 보이는데, 이 렌즈들의 단점은 난시 교정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난시가 없으시다면 연속 초점 렌즈 말고 단초점 렌즈를 넣고 반대쪽 눈은 다초점 렌즈를 넣어도 괜찮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연속 초점 렌즈는 70cm 부분을 한 번 더 짚어주고 잘 보여지기 때문에 단초점 렌즈가 중간거리는 좀 떨어져서 1m 바깥쪽까지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연속 초점 렌즈에 비해서는 중간거리가 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초점 렌즈를 넣고도 중간거리가 잘 보이는 눈들이 있어요. 바로 동공이 작으시거나 75세 이상이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난시가 없고 75세 이상이고 동공이 좀 작으신 분들이라면 꼭 연속 초점까지 안 넣으셔도 되고, 한쪽 눈은 단초점 렌즈, 그리고 반대 눈은 한쪽만이라도 다초점 렌즈를 넣으신다면 근거리를 돋보기 없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조합은 바로 연연 조합인데요. 우세한은 연속 초점 렌즈, 근데 비우세한도 연속 초점 렌즈를 넣는 것인데요. 연속 초점 렌즈는 멀리서부터 연속해서 끊김없이 보이는 렌즈라고 해서 연속 초점 렌즈인데, 멀리서부터 내 팔 뻗은 곳까지만 끊김이 없습니다. 이 이내는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속 초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근거리가 가장 잘 보이는 건 BBT 퓨어시인데, 그 퓨어시조차도 돋보기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속 초점 렌즈의 조합은 돋보기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초점 렌즈는 넣기가 부담스러워서 빛번짐은 전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리를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그 근거리가 컴퓨터 거리라든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거리, 그리고 식사하실 때 반찬 보이는 정도의 거리 정도라면, 그리고 75세가 넘으시면 연연 조합으로 드셔도 신문 정도는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돋보기를 쓰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없으신 분이라면 연속 초점 렌즈 조합을 넣으시는 것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돋보기는 가끔 써도 되는데 빛번짐은 전혀 없고 깨끗하게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또는 내 눈이 난시가 있는데 난시는 좀 교정하면서 어느 정도 근거리를 좀 보고 싶어요 하는 경우에는 제가 연속 초점 렌즈를 굉장히 많이 추천하고 있고요. 특히나 75세 이상이신 분들은 연속 초점 렌즈의 조합만으로도 근거리를 어느 정도 챙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믹스앤매치뿐이 아니라 모노비전을 이용해서 이 연연 조합을 좀 더 근거리를 잘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세한은 그냥 연속 초점 렌즈를 정시로 넣고요. 비우세한은
연속 초점 렌즈를 좀 더 근시로 마이너스 0.75에서 1디옵터로 좀 더 근시로 넣게 되면 원거리가 1.0에서 한 0.76으로 떨어지지만 한쪽 눈만 떨어지지만 근거리는 굉장히 잘 보이실 수 있습니다. 단초점을 당기는 것보다 연속 초점을 당기는 것이 70cm에서 당기면 되기 때문에 조금만 당겨도 멀리가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근거리를 챙기실 수 있고 또 빛번짐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연속 초점 연년 조합에서 모노비전까지 같이 조합을 하게 되면 젊으신 50대 분들도 가성비 있는 조합에서 근거리까지 챙기실 수가 있는 거죠. 연속 초점 조합은 원거리는 단초점만큼이나 잘 보입니다. 하면서 중간거리도 보이고 게다가 모노비전으로 비주시하면 조금만 당기면 원거리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물론 한쪽 눈이지만 근거리도 더 잘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연년의 모노비전 조합까지 하면은 모든 거리를 또 잘 볼 수가 있는 굉장히 가성비가 최상인 렌즈 조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주 깨알 같은 글씨를 본다든지 스마트폰을 뭐 1시간, 2시간 이상 본다든지 하신다면 이 연년 조합은 또 다초점에 비해서는 근거리가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많이 하시고 스마트폰 많이 보셔야 되는 40, 50대 분들이 노안 수술을 하신다 그러면 이 연년 조합은 근거리가 좀 실망스러울 수 있는 렌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렌즈의 대표적인 조합으로는 뭐 아이엔스, 프리시즌 고 또는 뭐 럭스 스마트나 이소피어 렌즈, 연속 초점 렌즈들은 굉장히 좀 유럽에서 계속 개발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나온 렌즈들이 많이 있고 PRC BBT 렌즈 같은 경우도 연속 초점 렌즈 중에 좀 근거리가 좀 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렌즈들의 조합을 모노비전으로 하시면 원거리와 중간거리가 굉장히 선명하면서도 근거리까지 조금 더 챙기실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단연 조합이 있겠습니다. 단초점을 주시 안에 넣고 연속 초점을 비주시 안에 넣는 건데요. 이렇게 넣는 이유는 난시가 있으면 단초점은 난시 교정이 안 되니까 우세 안에 없다는 가정에 단초점을 넣고요. 한쪽 눈은 난시가 있거나 아니면 연속 초점 렌즈가 조금만 당겨도 근거리가 보이기 때문에 연속 초점 렌즈를 좀 더 모노비전으로 넣는 것을 이용하고 싶어서 단초점, 연속 초점을 넣는 조합이 또 가성비가 굉장히 좋게 근거리를 챙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속 초점 렌즈는 원거리, 중간거리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근거리로 당기면 중간거리, 근거리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단초점은 원거리만 보이니까 단초점 우세안으로 원거리를 보고 비우세안으로 연속 초점을 조금 더 당긴 중간거리, 근거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모든 거리가 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한쪽 눈씩 보이지만 우리 눈은 두 눈을 합치는 기능이 있고 이렇게 합치면 두 눈으로 봤을 때 시야가 굉장히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날 수가 있어서 또 단초점은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성비 있게 모든 거리를 또 볼 수 있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단초점 렌즈는 테크니스트, 루시아, 그리고 요즘은 뭐 프리미엄 단초점 렌즈로 그 렌티스 퀀텀 렌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연속 초점 렌즈는 아이엔스, 프리시즌고, 이소피어, 럭스 스마트, 그리고 PRC BBT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조합은 이제 가장 표준적이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였던 단초점 조합인 단단 조합입니다. 이 단단 조합은 원거리가 가장 잘 보이는 조합이겠죠. 물론 난시가 없다는 가정하입니다. 그래서 원거리를 가장 시원하게 볼 수 있고 사실 망막과 시신경이 안 좋으신 분들은 빛을 나눠서 보면 굉장히 치명적으로 그 빛의 선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단단 조합이 가장 선명한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망막과 시신경이 안 좋으신 분 또는 망막과 시신경이 안 좋아서 나중에 시력이 떨어질 것을 염려하시는 분 또는 동공이 굉장히 작아서 초점 심도가 이미 깊어서 75세 이상이신 분들은 이런 단단 조합으로도 어느 정도 원거리가 시원하게 보이면서 중간거리까지는 잘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벗을 생각이 전혀 없으신 분 그리고 보험 적용이 돼서 가장 표준적이고 기본적인 수술을 하고 싶으신 분 많은 거리를 보고 싶으신 분이 아니시고 안경을 써도 전혀 문제가 없는 분이시라면 이런 단단 조합이 가장 저렴하고 기본적인 표준적인 선명한 그런 렌즈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이 단단 조합인데도 근거리를 좀 보고 싶으시다면 이 단단 조합도 모노비전을 통해서 근거리를 챙길 수 있는데요. 모노비전은 1.5디옵터 이상을 하면 어지러울 수 있기 때문에 한쪽 우세하는 멀리 보기 정시로 맞추고 한쪽 눈은 0.75를 당기든 1디옵터를 당기든 1.5디옵터를 당기든 내가 선택을 해서 1.5디옵터까지 당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1.5디옵터는 한 66cm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66cm까지는 잘 볼 수가 있는데 게다가 동공이 작은 75세 어르신이라면 65cm가 아니라 40cm까지도 당겨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단 조합으로도 근거리까지 보이실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한계는 젊은 분들한테는 아무리 당겨도 근거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고요. 난시가 많으신 분들은 이 단단 조합으로 원거리를 잘 볼 수가 없다는 것이 한계가 되겠습니다.
저는 가성비 있게 굉장히 잘 볼 수 있는 조합 두 가지를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연속 초점 다초점 조합입니다. 이것은 둘 다 다초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약간 세이브가 되죠. 하지만 거의 다초점 양안을 한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운전을 하면 다초점을 넣으면 멀리가 무조건 빛번짐이 처음엔 심하게 되겠죠. 그리고 근거리가 한쪽 눈만 잘 보여도 굉장히 잘 본다고 느끼실 수 있고 불편함이 생각보다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원래 근거리를 잘 봤던 근시 환자가 아니더라면 이런 연속 초점 다초점이 다초점 한 것보다도 오히려 원거리도 더 선명하고 빛번짐도 훨씬 적으면서 가까운 것도 다초점 양안 하신 것만큼이나 비슷하게 잘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연속 초점 다초점 렌즈는 굉장히 제가 많이 선호하는 그런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다초점이 섞여 들어가니까 비쌀 수 있고 다초점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것 또한 좀 저렴하지 않을 수 있어서 두 번째로 선택드리는 것은 연속 초점 조합입니다. 요즘 연속 초점이 원거리는 굉장히 선명하게 단초점에 걸맞게 선명하고요. 게다가 난시가 없으신 분들이 사실 별로 없으셔서 난시 교정도 된다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단초점도 난시 교정되는 렌즈가 있는데 연속 초점 난시 교정되는 것과 가격이 똑같아요. 그러면 그럴 바에는 당연히 연속 초점 난시 교정용이 더 낫잖아요. 그래서 난시 교정이 되면서 이 연속 초점 렌즈를 모노비전으로 조금만 당기면 돋보기가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은 사실 다초점을 비싸게 넣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조합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근거리가 아주 깨알같이 보이진 않기 때문에 아주 깨알 같은 걸 원하시는 분들은 연속 초점은 좋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모노비전이라 두 눈 다 멀리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밤 운전하실 때는 안경을 써야 되거나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부담되신다 그러면 사실은 단초점에 연속 초점을 하시면 또 좋을 수 있습니다. 단초점을 하면은 40, 50대, 60대 분들은 근거리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초점 넣고 한쪽은 연속 초점을 모노비전으로 넣으시면 이 렌즈의 조합은 40, 50대 분들도 근거리가 작은 것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원거리, 중간거리, 근거리를 다 챙길 수가 있고 빛번짐도 없고 사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조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한쪽은 연속 초점 렌즈 넣는 것이 조금 부담이실 수 있지만 그 가격 대비 근거리 보는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만약에 가장 가성비 있게 하신다고 하면 적어도 한쪽 눈에 약간의 근시로 모노비전으로 연속 초점 렌즈를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훨씬 더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렌즈 조합은 이렇게 다양하니까 렌즈 조합을 사실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의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이러한 조합을 잘 골라주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이 굉장히 많고 모노비전까지 합치면 2만 가지가 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렌즈 조합으로 굉장히 가성비 있게 모든 거리를 다 볼 수 있는 조합도 있기 때문에 이걸 고려하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과 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